안녕하세요, 박성우입니다. 포커스 리딩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커스 리딩이라는 이름으로 독서 교육을 시작한 지가 벌써 상당히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 전에 저 개인적으로 책기에 대한 어떤 그 어려서부터의 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은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책 읽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가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책 읽기를 가르치면서 불현듯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과연 책 읽기라는 것이 뭘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읽었던 책이 대한민국 성인들이 1년에 한 평균 11권 정도의 독서량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읽었던 책의 양은 저희 우리 대한민국 성인들이 적어도 500년에서 한 1000년 정도 읽을 정도의 양을 대학 시절 이후부터 쭉 읽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서량, 적지 않은 독서량을 나름대로 쌓아오면서 저는 늘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책을 가까이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었지만, 어느 날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이 정도의 책을 읽고 했다면 뭔가 내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거나 어떤 뭔가 성과를 만들었거나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지금 그렇게 시간과 비용과 어떤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책 읽기의 결과, 성과를 내가 경험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서 근본적으로 책 읽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답을 가지고 가르쳐왔고, 그것이 정리된 것이 포커스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책 읽기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책 읽기라는 것이 정말 인생에 얼마나 유용한 일일까요?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걸까요? 그냥 막연히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 책을 읽으면 무엇을 얻을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 쌓일 것이다. 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거기에서부터 의문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저 정도의 책 읽기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것이냐, 책 읽기라는 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책 읽기 그 자체가 별로 유용하지 않은 일이냐, 아니면 내가 책을 읽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무조건 책을 읽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어느 날 사실 제가 갖고 있었던 책을 다 갖다 버린 적이 있었어요. 꽤 많은 책을, 책 읽기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가졌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죠. 책 읽기라는 것이 정말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 도대체 책을 왜 읽는 걸까? 내 머릿속에 남아있기는 한 거냐?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런 닥치는 대로 읽었죠. 그런데 뭔가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더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읽어야 되겠기에, 얼마나 더 필요하길래, 내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길래 책을 읽는 것일까? 저도 그렇고 아마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책들을 쭉 읽어왔는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책 저런 책을 고르고 그 다음에 구입을 하십니다. 또 읽으시죠. 그렇다면 근본적인 한번 그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헤르만 헤세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군요. 멍청한 책 읽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양을 쌓기 위해서 단순하게, 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자네 취미가 뭔가 물어보면 독서요. 이랬다가 이여령 선생님한테 아주 혼난 젊은이가 있죠. 독서는 취미가 아니다. 또 흐리멍텅한 정신 상태로 느긋하게 즐기듯이 읽는 책 읽기, 이거는 인생을 좀먹는 낭비이며 가장 나쁜 습관이다 라고 저의 롤모델인 헤르만 헤세께서 다른 책도 아닌 책 읽기의 기술이란 책에서 이런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일단은 해법을 찾기 전에요,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 보통 자 보십시오. 그 공부라는 말을 합니다. 책 읽기도 일종의 공부죠. 공부라는 말을 할 때 공자가 있습니다. 이 공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 위에 가로막대기, 그 다음에 세로막대기, 그 다음에 밑의 가로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왜 공일까요? 장인 공자인데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 밑에 가로막대기는 현재의 나의 위치, 내가 있는 곳,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로막대기 뭐냐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 세로막대기는 현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책 읽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부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두고 현재 위치에서 쭉 진행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책 읽기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왜 읽느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책을 왜 읽죠? 책을 왜 읽습니까? 분명히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목표.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공인데, 책 읽기도 이런 것처럼 굉장히 뭔가 그 계획적이고 전략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즐기기 위해서 취미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책을 읽을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책 읽기를 통해서 책 읽기를 할 때는 시간과 뭔가 어떤 기회비용을 투입을 합니다. 그럴 때는 뭔가를 얻어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책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정말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책 읽기는요, 제가 나름대로 적지 않은 양의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양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질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이 방법론. 우리가 하다못해 라면을 끓여도, 아주 쉬운 요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을 그냥 읽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 책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읽었을 때 그 책이 나에게 올 수 있을까요? 포커스 리딩이라는 것은 포커스, 핵심입니다. 초점. 네. 그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책으로부터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달라집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앵글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책은, 포커스 리딩에서는 책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책에 대한 정의. 책은 사람이다.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행위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냐를 알아야 된다. 그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배우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내가 세상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커뮤니케이션하고 내가 배움을 청하는 그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책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이 방법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 이것이 책 읽기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책 읽기는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포커스 리딩은요, 사실 속독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의 속독법에서 배울 수 있는 빠르게 책을 읽는 방법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훈련해야 될 것을 포커스 리딩에서는 한 일주일여? 혹은 길어야 한 2, 3주일 안에 그 이상의 어떤 그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핵심 중심의 책 읽기라는 거예요. 한 권의 책에는 핵심 중심으로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요약하자면 한 페이지로도 정리가 가능해요. 그 포커스 리딩에서는 원페이지 독서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책을 한 페이지로 정리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책 읽기의 질을 높인다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납니다. 만나서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런 얘기죠.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커뮤니케이션의 질, 대화의 질, 소통의 질, 그 소통의 질에 따라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질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과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포커스 리딩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하우예요. 그 아주 단순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면 책 읽기 속도가 그냥 단숨에, 불과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혹은 길어야 1, 2주일 사이에 3배, 4배,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즉 시간이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로 단축시켜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론이 핵심을 읽는 그 노하우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도를 높이는 것은 이 안구 운동을 통해서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뇌가 정보를 인식하는 어떤 능력을 높이는 거죠. 인식하는데 우리 두뇌의 구조는 핵심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해요. 그 방법론, 그 약간의 테크닉을 배우게 되면 책 읽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런데 책 읽기 속도를 왜 높여야 될까요? 더 많이 읽기 위해서요? 더 많은 책을 읽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양도 무시 못합니다. 양이 쌓이지 않고서는 질이 부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질과 양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선은 질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속도를 높이는 것과 책 읽기 질을 높인다라는 것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걸까요? 양립할 수 있습니다. 양립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속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칭기스칸도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정복을 했죠. 칭기스칸의 어떤 그 모든 전략은 속도에 맞춰져 있어요. 속도에 맞춰져 있는데 징기스칸이 속도를 높일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 핵심적인 어떤 그 물자, 전쟁에 필요한, 이동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 외에는 소유하지 않는 겁니다. 네. 속도에 저해가 되는 것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고 가장 급소가 되는 곳을 공략하는 것이 징기스칸의 전략이었죠. 우리가 책을 읽는 건 책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누구와 소통을 하는 것이에요. 질을 높인다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냥 친구가 아니라 대스승이에요. 그 대스승과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소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본질을 이해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하는 그 소통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핵심 중심의 소통 기술, 그 노하우가 바로 속도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안구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뇌가 책에 있는 내용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얼마나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속도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포커스 리딩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한 권의 책을 보통 5시간 걸려서 읽는다고 칩시다. 그 책을 5시간 동안 핵심 중심으로 5번 반복해서 읽어라. 천천히 5시간 동안 한 번 읽는 것과 핵심 중심으로 5번을 반복해서 읽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질 높은 책 읽기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죠. 핵심에 집중하는 책 읽기, 그것이 포커스 리딩인데 그것이 바로 속도를 높이는 굉장히 단순하고 강력한 비결입니다.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속도를 높임으로써 질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핵심을 읽어내는 책 읽기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어떻게 해야 그 핵심을 읽어낼 수 있느냐? 핵심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 비범한 사람, 뛰어나다, 아니면 저조하다, 이것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핵심을 읽는 것. 그러니까 축구에서도 그렇죠. 무조건 열심히 막 우왕좌왕 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곳에 패스를 하고 가장 중요한 곳에서 뭔가 포지션을 잡으면서 정확한 경로를 통해서 적지를 뚫고 들어가서 가장 적은 그 에너지로 골을 넣는 것. 이것이 요새 현대 축구의 그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핵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이것이 포커스 리딩이에요. 핵심 파악 능력.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투자의 노하우를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일단 잘 뭉치는 눈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굴릴 수 있는 긴 내리막길을 발견해서 계속 굴려라. 이거죠. 예, 잘 뭉쳐지는 눈을 발견하라는 게 뭐죠? 예,
잠재적인 가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의 주식, 그것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분은 그것을 보는 눈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뭔가 비범한 뛰어난 성과를 내는 분들은 핵심을 뽑아내는, 도출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것은 공부, 책 읽기, 그 다음에 어떤 말할 때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글쓰기,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법론, 모두 다 똑같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세븐 헤비트에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소중한 것이 뭡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그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라, 그런 말이죠. 예, 핵심을 찾아내라 이겁니다.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내라. 우리가 책 읽기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찾아낼 것이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속도도 당연히 단숨에 빨라집니다. 핵심을 잡는다는 것은, 핵심 1%를 잡는 것은 99%를 잡는 겁니다. 전쟁에서도 장수, 리더를 잡아오거나 리더를 죽이면 전쟁에서 이기죠. 그런 원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위주로 책을 읽게 되면 일단 저자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핵심 중심으로 기억하게 되면 더 오래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생하게 기억이 되면서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궁극적인 목적, 그 책을 읽는 목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전략이 됩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전략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권의 책을 2배만 빨리 읽을 수 있다면 시간이 반으로 단축되는 거죠. 3배 빠르게 읽을 수 있다면요, 3분의 1로 단축됩니다. 매일매일 책을 한 권씩, 그리 어렵지 않게 책을 읽기 위해서는 얼마나 빠른 속도가 필요할까요? 불과 서너 배 정도만 빨라져도 매일매일 책 한 권 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포커스 리딩 방식에서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두 시간 안에 그걸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체득하는데 불과 길어야 2달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라는 방법론에서 그 세븐 헤비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끝을 생각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목적을 생각한다는 거죠. 목적. 왜 그 책을 읽느냐? 왜 책 읽기를 하느냐? 여러분, 책 왜 읽는 걸까요? 책을 읽는 목적이 뭘까요? 책을 읽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나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렇다면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이 책을 읽어서 이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라는 그 목적의식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어떻게 이 노하우를 활용할 것이냐, 무엇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이 활용이라는 부분, 이것이 책 읽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리를 배운다. 요리를 배우는데 누구에게 배우죠? 요리를 가장 잘하는 라면의 달인에게 배운다고 합시다. 라면을 배우는데, 그래서 그 라면의 달인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라면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라면을 끓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배웁니다. 배우는데 내가 그분에게 뭔가를 배울 때는 그분에게 합당한 질문을 던져야 그분이 뭔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워렌 버핏을 만나요.
그분이 평생 갖고 있었던 그 투자 노하우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합당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저는 어떤 삶을 원하고 어떤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내가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워렌 버핏이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즉,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 질문을 안 던집니까? 스승을 만났어요. 대스승을 만났는데 어떻게 질문을 안 던지겠습니까? 그분과의 소통의 질은, 소통의 질, 즉 책 읽기의 질입니다. 그 소통의 질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소통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잘 읽는다라는 것은 누군가와 질 높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고, 내가 책을 잘 읽는다는 것은 좋은 질문을 던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질문이요. 질문이 소통의 질을 결정합니다. 소통의 질. 질문이 답을 만듭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이냐? 책을 읽는데 얼마나 빠르게 읽느냐, 얼마나 핵심을 잘 뽑아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포커스 리딩은 어떻게 해야 핵심 중심으로 빠르게 읽고 소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을 어떤 질문을 던져서 받아내서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책 읽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포커스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책 읽기의 질을 높이고 싶으시죠? 더 빠르게 읽고 싶으시죠? 더 많이 읽고 싶은 책 많죠? 그렇다면 기계적인 어떤 훈련이 아니라 본질적인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굉장히 빠르게 그 노하우를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책 읽기 노하우라는 것이 내 삶을 차별화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차별화할 수 있는 노하우와 원칙과 방법론 측면에서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포커스 리딩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